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저택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폐가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왔다. 글쓴이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현실주의자라 소개하며 귀신 같은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친구들과의 내기에 이기기 위해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세세하게 적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지고 있어 건물은 매우 불쾌한 실루엣으로 써 있었다. 잘게 부서진 창문과 뒤틀린 문은 세월의 무게를 가늠케 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풍겼고 먼지와 거미줄이들을 뒤덮고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플래시를 켜 그곳을 더듬어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계단이 나타났다. 글쓴이는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추천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발걸음이 웃기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결국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벽에 어지럽게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어딘가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마치 정면을 응시하는 듯 보였다고 했다. 그 순간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고 모두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그 친구는 서랍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플래시를 비췄고 정말로 서랍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겁에 질린 친구가 도망가자 글쓴이도 그 후를 따랐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문으로 나가는 길이 간단하지 않았다. 방금 걸어온 복도가 끝없는 미로로 변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 들어왔던 문을 찾지 못한 상태로 방황하고 있는데 벽 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간절한 목소리로 도와달라는 메시지 같았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겁에 질린 글쓴이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이 폐가 앞에서 쓰러진 글쓴이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글쓴이는 실종된 친구들의 행방도 모른 채였다. 그는 이후로도 수많은 악몽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마쳤다. 아직도 그 목소리가 가끔 들려온다. 그리고 난 가끔 내가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복도에 다시 서 있는 꿈을 꾼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읽은 누군가가 그 폐가에 가게 된다면 제발 그 소리를 무시하지 말아달라. 나처럼 그 속삭임을 무시하면 안 된다. 아니면 평생 그 목소리가 당신을 따라다닐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고 폐가의 소문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아무도 그 폐가의 진실을 확인하려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렇게 그 집은 시간이 멈춘 듯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불길한 존재감을 내뿜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이 마을은 참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의 동쪽 끝에 자리한 구름산이라는 작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은 웅장하지도 않고 특별히 아름답지도 않았지만 이곳 주민들은 그곳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그를 경고했어요. 구름산에는 해가 질 즈음이면 절대 가지 마라. 하지만 학교 친구들에게서 들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그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었죠. 하루는 제가 가장 친한 친구 2명인 지훈이와 민호와 함께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노을을 배경으로 슬며시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천천히 산을 오르며 서로의 장난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숲속 깊숙이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산의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나무와 습기의 냄새와는 다른 섬뜩하고 알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저 멀리 나무 사이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핏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서로의 눈빛을 교환한 우리는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계속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 뒤에서 발소리를 내며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그제야 저희는 이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가려던 순간 우리는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속은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고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을에서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산의 중앙에는 아주 오래된 수녀가 있었고 그녀는 이 산을 지배하고 있다. 흰 옷을 입은 그녀는 산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은밀하게 눈여겨본다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가 싶어 불안감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불빛 하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안고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오래된 사당 앞에 놓인 작은 등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등불은 약간 이상하게도 냉기를 내뿜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 옆에는 마시지 않는 꽃다발과 오래된 나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당 뒤에서 무언가 저희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보였지만 하얗고 왜소한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무엇인가가 계속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존재가 내는 속삭임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을 귀뜸해주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간신히 내려온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그 산을 다시 찾지 않았고 그날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날 겪었던 일이 실제였는지 아니었는지 의문이 남지만 그곳에 아직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은 구름산은 한때 주민들이 자주 찾던 곳이었으나 오래전 어떤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그 산을 기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그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때때로 마을 학생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우리들만의 비밀이 되었죠.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날 밤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그 산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날 이후로 항상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그 미스터리한 산의 기억이 아직도 우리를 조용히 따라다니며 무언의 공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서핑하고 있었다. 주말 저녁이라 특별히 할 일도 없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그러던 중 절대 혼자 보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클릭하여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30대 남자였다. 그는 도심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한 환경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뒷산에서 이상한 동굴을 발견했다고 한다. 동굴 입구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새로 파낸 흔적이 있었다. 더욱이 동굴 안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울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고 한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동굴 안은 예상보다 깊었고 갈수록 어둡고 습기가 많아졌다. 몇 걸음 더 들어가자 바닥에 이상한 문양이 그려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고대의 상형 문자처럼 보이는 문양들 주위에는 빨간색 물감 같은 것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물감이 아닌 피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 갑자기 동굴 안쪽 깊은 곳에서 여자의 낮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필사적으로 동굴을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이미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차가운 손길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 채 깨어난 그는 자신이 동굴 입구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이 꿈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으나 동굴에서 겪었던 사건들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 와중에 자신도 모르게 손에 푹 쥐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의 손바닥에 새겨진 동굴의 이상한 문양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고 동굴에서 들었던 여자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들려왔다. 더불어 마을 주민들은 그가 점차 이상해진다고 수군거렸고 얼굴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섭다고 피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 하나가 과거 이 마을에서 있었던 구전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전설은 오래전 마을 근처에서 사라진 한 여인과 관련이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그 동굴의 저주에 걸려 사라졌다고 믿었다. 그 후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점차 쇠약해져 갔다. 결국 글쓴이는 그 마을을 떠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결심하게 된다. 그는 짐을 꾸리고 동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본 뒤 마을을 떠났다. 그런데 떠나기로 한 날 아침 이상하게도 그는 동굴의 방향으로 자꾸만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무의식적으로 동굴에 다다른 그는 그곳에서 과거의 여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동굴에 들어서자 그때와 같은 차가운 바람과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소리가 무섭게 느껴지기보다는 비통하고 슬프게 다가왔다. 당시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결국 동굴 가장 깊은 곳에 다다른 그는 슬픈 표정을 한 여인의 환영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고 지나치게 슬프고 험난한 삶을 살아온 그녀의 이야기에 그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여인은 스스로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조용히 사라졌다. 그 후 글쓴이는 도시로 돌아왔고 이따금씩 여인의 울음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 동굴에 발을 들이게 된 이후로 자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며 글을 마쳐 나는 글을 읽는 내내 소름이 돋았고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끔 고요한 밤이면 그 여인의 울음소리가 내게도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